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들. 자, 최정의 오케이 한방 승부 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7일 토요경마 해설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 제주경마 6개 경주, 서울경마 10개 경주, 총 16개의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편성의 느낌을 봤을 때는 최근 흐름을 잘 이어갈 것 같아요. 배당이 좀 나와주는 흐름으로 월말 경마까지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경마를 하면 이제 추석 휴장이죠. 휴장도 한 주 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마방에서 전력 투구를 좀 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 주수도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 그만큼 좀 치열한 레이스들이 많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는 천국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토요 경마는 정말 지옥이었고, 금요 경마 좋았고, 토요 경마는 지옥이었고, 일요 경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 경마는 뭐 이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고요. 자, 8월의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첫 두 주는 잘했고요. 지난주는 좀 못했다고 생각하면 이번 마지막 주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차분하게 한 경주 한 경주 좀 최대한 적중을 위해서 분석을 좀 많이 했고요. 그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께 한 경주 한 경주 좀 풀어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 먼저 간단하게 공지드리고 차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는 2경주와 6경주 두 개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2경주와 6경주. 서울은 2경주 그리고 후반부 6경주, 7경주, 8경주까지 연속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2, 6, 7, 8 4개 경주 잡았고요. 자, 제주는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서울은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6등급 레이스고요. 800m 레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말은 1번 캡틴 파도입니다. 캡틴 파도 두 번의 입상을 차지를 했고, 이번 경주도 안쪽 게이트에다가 편성도 굉장히 약한 레이스를 만났어요. 자, 지난번 경주는 선행을 못 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여차하면 선행으로 레이스까지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1번 캡틴 파도는 기대가 됩니다.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낼 수 있다는 판단. 자, 1번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담 중에 늘었어도 뭐 워낙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1번은 우선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말이 3번 낭만블루, 그리고 낭만블루인데 낭만블루가 아마 최저 배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행 검사 받았던 대청봉이 전현진 기수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줄 거고, 낭만블루 그 다음 배당이 대청봉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준호 기수가 실전 적응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금요일날도 기승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워낙에 말을 좀 잘 타던 친구라서 큰 무리 없이 적응을 좀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3번 낭만블루가 우선적으로 노려봐야 되는 마필인 건 맞고요. 그리고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만은 실전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두 번 보여줬던 진일보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좀 되는 마필입니다. 뭐 편성이 약하니까 어차피 뭐 대가리 캡틴 파도 제외를 하면 다 해볼 만한 상대들이다 라는 판단이 선다면 좋은 도전이 가능하겠고요. 자, 뭐 제주는 외부 유형 갔다 온 말들 바로 때리는 게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니어서 충분히 좋은 거를 보여낼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번, 7번, 8번까지 인기권에서 팔려줄 거고, 여기서 압축을 해야 되는 구도로 본다면 3번하고 7번을 좀 우선적으로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8번도 뭐 제주행 검사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닌데 여력이 그렇게 크게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제주행 검사를 보면서 뭐 그 이전 이제 주행 검사 이전에 걸음을 보였던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크게 좀 좋아진 건 없다. 안쪽으로 기대는 거를 좀 확실하게 좀 잡아냈다라는 확신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어서 8번 대청봉 같은 경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1번을 축으로 3번, 7번 쪽에서 더 긍정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1경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제주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주마 5등급 레이스 1000m고요.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주는 두 번의 승부 레이스를 잡았습니다. 2경주와 6경주를 잡았고요. 6경주를 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번 경주 가장 큰 인기마가 명인왕후입니다. 명인왕후. 지난번에 여유로운 우승을 차지를 했죠. 마신 차이도 있었고. 근데 지난번은 이제 25점짜리 레이팅이 1점에서 25점까지 끊어서 출전을 하는 경주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1점에서 40점까지입니다. 한 등급 정도 높아진 상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부담 중량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레이팅이 오른 만큼의 부담 중량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상대는 분명히 세졌다. 거기다가 자,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예요. 외곽 게이트로 아예 밀려버렸습니다. 지난번 전개를 안쪽에서 잘했던 말이라서 과연 외곽으로 밀렸을 때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인기를 모으는 인기마로서의 메리트는 분명히 좀 떨어진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뛰어왔던 레이스들보다는 확실하게 약해진 경주를 좀 만나서 발톱을 좀 감춰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 이번에 발톱을 좀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마필이한도 출전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놈을 놓고 노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싶은 명인왕후도 배팅권에서 굳이 제외를 할 이유는 없어서 배팅권까지는 가져가겠는데 뭐 저쪽으로 주력 드릴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안쪽에서 강자들 틈에서 전력을 잘 다져놓는 마필들도 충분히 보이는 경주라서 저는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명인왕후하고 같이 온다면 중배당, 명인왕후가 빠지고 온다면 중배당보다 조금 더 큰 배당까지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준비를 잘했고 최근에 만났던 레이스들 중에서는 좀 가장 약한 레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보여내면서 능력을 좀 보여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승부 경주 제주 2경주가 되겠고요. 차분하게 적중 만들어내면서 기분 좋게 토요경마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가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예요.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를 모읍니다. 4번 라누트예요. 주행검사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너무 인상적입니다. 뭐 발주도 잘했고 뭐 크게 추진 없이도 마필이 알아서 잘 달라붙고 직선주로에서도 뭐 가벼운 동력 속에 여유 있는 걸음까지 뽑아낼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주행검사를 봤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봤던 주행검사 중에서는 가장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1000m 경주고 뭐 크게 어려운 상대들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리 없이 인기도만큼의 능력은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서 4번 라누트는 인정을 할 거예요. 라누트는 인정을 하고, 자, 11번 글로벌 참가가 역시나 지금 주행검사를 03초 때 타준 말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을 겁니다. 요것도 빠르게 튀어나왔고 종반까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내면서 좋은 기록으로 주행검사 통과를 했는데, 요 글로벌 참가는 좀 아쉬웠던 게 직선주로에서 말이 자꾸 고개를 틀면서 기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고 그걸 좀 잡느라고 장초일 교수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선행을 간다면 오히려 양옆에 말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고개를 틀고 안쪽으로 기대도 안쪽이나 외측으로 기대도 상관이 없는데, 말들이 만약에 옆에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조건이 좋았더라면 세게 봤을 수도 있는데 11번 게이트에서 여유있게 선행을 가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오히려 인기를 모은다면 글로벌 참가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안쪽에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였던 두 마리, 이 두 마리는 나쁘지 않아요. 제우시대는 발주가 좋았고 서울기쁨 발주가 안 좋았던 대신 종반 추임력이 좋았죠. 결론적으로는 서울기쁨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두 마리는 일단 현장 상태 지켜보고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둘 다 체중이 좀 많이 불어서 나왔던 말들이라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4번은 강축으로 인정을 하는 구도니까요. 현장에서 뭐 11화가 말이 워낙에 좋다면요, 뭐 11화 쪽으로 주력을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좀 잘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여러 방 노리기는 좀 어려운 경주라서 최대한 좀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번 라누트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고 레이스를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레이스입니다. 제주 3경주 10마리 출전합니다. 제주 4등급 레이스고요.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상승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웅진대성이 출전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좀 가벼운 경주였죠. 자, 52.5를 달고 근성 있는 모습으로 선두권에서 강력한 걸음을 보여냈어요. 자, 이번에 지난번 경주보다는 편성이 약하죠. 제1강산, 표선왕후, 세기 등급, 그 다음에 인기 더 빠르게 이런 말들이 없는 레이스라서 편성은 분명하게 약해진 게 맞아요. 자, 3kg가 부담 중량이 늘었다라고 해도 자, 이번 게이트라면 여차하면 선행도 갈 수 있는 조건이고 굳이 선행 안 가더라도 차분하게 따라가는 레이스 속에 능력을 보여낼 수 있는 충분한 편성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 웅진대성은 한 번 더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요거는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어요. 자, 일단 후차권에서 관심을 모을 말들이 4번 경성스타, 5번 광해왕자 이런 말들 정도죠. 공백을 가지고 출전해서 지난번에 바로 우승하고 승급전 치르는 5번 광해왕자 부담 중량은 좋은데 지난번에 앞에 갔던 경주였거든요. 이번에 과연 앞에 갈 수 있을까? 따라가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지난번에 앞에 가서 보여냈던 경주력이 베스트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레이스가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엔 발빠른 말들이 조금 있어요. 안쪽에 이번 웅진대성을 비롯해서 4번 경성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주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후위권에서 아예 그냥 눌렀던 말이죠. 확 눌렀던 말인데 인기를 좀 모으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철저하게 덜 갔다라는 느낌이어서. 근데 배당이 터졌던 경주고 엄밀히 말하면 편성이 아주 셌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것도 인기를 모은다면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될 만한 말들이 많아요. 준비 잘하고 나오는 말들도 많고요. 특기생 이런 것도 준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소년 이런 것도 준비 잘하고 있고요. 시대별도 게이트는 밀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선입으로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안 될 이유 없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후차권에서는 작은 이변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자, 이번 웅진대성을 놓고서 현장에서 상태 보고 후차권 압축을 좀 잘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웅진대성은 일단 인정을 하고 레이스를 풀어가는 경주니까요. 어렵지 않게 한번 풀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갑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1200m 레이스고요. 국산 6등급 레이스 11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오늘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로 노림수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능력 차이가 좀 있어요. 인기마들도 아주 탄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따라오는 말들이 능력들이 좀 확실히 좀 처져요.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좀 처지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한 4마리 정도가 이제 돌아가면서 팔리는 구도가 나오겠죠. 자, 축을 좀 잘 잡고 레이스를 노린다면 메리트는 좀 있는 경주라고 판단을 하고요. 가장 준비 잘했고 가장 완벽한 경주력을 기대하는 중심을 잡고 압축을 하는 경주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방으로 한번 중배당 강하게 좀 호쾌하게 좀 때려볼 수 있는 레이스라고 판단을 해서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능력 차이 크지 않아서 압축도 좀 깔끔하게 되는 경주입니다. 차분하게 받쳐가면 충분히 적중까지 연결이 되는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좀 쉽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여서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하나 맞추고 시작하면 경주 편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자, 이번 제 서울 이경주 오늘 서울 첫 번째 승부처로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자, 좋은 중배당 적중과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짓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갑니다. 제주 4경주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레이스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혼전이에요. 혼전입니다. 철저한 혼전인데 고민 끝에 일단은 11번 제주돌풍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생각이에요. 지난번 경주도 선두권 나섰다가 전국엔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죽었다가 한 번 더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모습도 보여냈습니다.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고 그리고 이마필의 부담 중량도 그렇게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석패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난번에 이제 체중 변동이 좀 있는 경주였습니다. 12kg 정도가 체중이 불어나왔던 경주였고요. 자, 이번에는 큰 체중 변동 없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레이스 풀어갈 수 있겠고, 자, 무엇보다 이게 레이팅이 80점입니다. 꽉 찼어요. 레이팅이 꽉 찼는데 이 레이팅이 내려갈까? 라는 의심을 좀 해봐요.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에다가 또 선행마입니다. 앞에 가서 버티다 보면 한 4등하고 5등하고 레이팅이 안 내려가요. 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해볼 만한 편성 좀 약한 레이스를 만났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승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박성환 기수가 한 번 더 강하게 선두권 나서 준다면 종반까지 좋은 분석을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 개인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1번을 놓고 해도 이거 볼만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운 레이스기는 해요. 뭐 지난번에 아꼈던 뭐 추상열일도,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더 보여줄 여력이나 걸음이 있다고 보는 뭐 대성대왕이라든가, 뭐 지난번에 앞에 가서 한 바퀴 돌아버렸죠. 뭐 미래제왕이라든가, 될 만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경주가.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승부를 굳이 안 가져갈 이유는 없다, 승부를 안 가져갈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11번 제주돌풍을 근소한 우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제주돌풍 놓고 차분하게 노려간다면 어차피 혼전 경주라서 배당은 좋게 나올 거거든요.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 서울 3경주에요. 12마리가 출전하는 경주고요. 국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1200경주. 지난번에 석패를 했죠. 석패를 했어요. 이번 슈어윈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석패를 했다. 많이 안 졌어요. 거의 다 왔던 레이스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죠. 마체가 좀 작은 말이어서 항상 좀 고민을 했던 게, 지난번에도 좀 우려를 했던 게 뭐냐면 몸싸움은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00kg대 말들이 옆에 붙어버리면 몸싸움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초반에 선두권 아예 제압을 하는 그림이 가장 좋다라고 봤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종반에 아쉽게 덜미가 잡혔는데, 덜미가 잡히는 과정에서도 근성 자체는 전혀 죽지 않았다, 군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다 라는 거는 경주력으로 검증을 했다라고 봅니다. 끝까지 걸음이 죽지는 않았어요. 걸음이 죽지는 않았고 다시 또 추진을 하면서 걸음이 나오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보여줄 게 있는 말로 봅니다. 뭐 마체가 얇아서 과연 어느 거리까지 승부 거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딱 뭐 1200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해볼만 하죠. 뭐 선행도 갈 수 있는 경주고, 뭐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저는 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5번 슈어윈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말들은 뭐 비슷비슷한 구도인데, 궁금한 말은 딱 한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원더풀 머스킷. 자, 지난번 경주 제가 빅토리쌤을 놓고 맞춰드렸던 레이스, 승부로 우리가 맞춰먹었던 레이스였는데, 요때 마지막 마감 한 5, 6분 전부터 배당판을 압도했던 건 원더풀 머스킷이었어요. 자, 이거 놓고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도 않았죠. 초반 발주 퉁 튀어나오는 것만 보이고 그 뒤부터는 아예 꼴통을 밀려가지고 마지막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화면에 안 잡혔어요. 자, 이유가 뭘까? 원래 보통 인기마들, 이 정도의 인기마들이 부진하면 재결에서 물어보는데, 이건 또 물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재결 리포트에 뭐 따로 물어본 내용은 없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걸음이 안 나왔을까를 이제는 유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보여냈던 걸음들, 뭐 주행검사라든가 7월 3일날 3등을 했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 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문제는 없었는데 지난번 경주는 너무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거는 뭐 원래 기대를 하던 만큼만 띄워주면 이번 경주는 뭐 한 방으로 집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능력을, 잠재력을 좀 기대하던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뭐 차분하게만 타주면 돼요. 차분하게만 타주면, 지난번 같은 말도 안 되는 부진만 아니라면 원더풀 머스킷은 뭐 집에서도 그렇고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었던 말이어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더풀 머스킷에 가장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 현장에서 뭐 정말로 말이 안 좋고 이건 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관심은 좀 가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레이볼트 같은 말도 지난번에 인기 모으고 고전했지만 기본 능력은 있는 말입니다. 기본 능력은 있는 말이라서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난번에 놓고 했던 화무강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걸음이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2등 오긴 왔는데 앞에 있는 말들이 다 무너져서 온 거지 이게 취입을 해서 온 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얘 걸음 정도만 보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인기를 모은다면 조금 불편한 느낌도 좀 있고, 기습 나간다면 이런 것도 재밌죠. 모닝5 같은 것도 뭐 기습이라면 해볼만한 경주여서 이것도 결국은 뭐 5번을 놓고 얼마나 잘 압축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관심권의 마필들은 다 언급을 드린 만큼 요 안에서 좀 잘 골라보자고요. 요 안에서 좀 잘 골라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제주 5경주 한라마 2등급 레이스고요. 1400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와을 산맥이 또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반반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대비해서 1.5kg밖에 부담 중량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52.5면 아직도 부담 중량에 대한 여유는 있는데 산행 나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했죠. 데뷔전보다. 데뷔전은 그냥 혼자 퉁치고 나갔다고 치면 지난번 경주는 뭐 안쪽에서 하나 밀고 나온 말이 있어서 그걸 넘어갔어요. 넘어가느라고 힘을 좀 썼어요. 근데 반대로 이번 경주는 1400이라서 발주기 열리면 가장 먼저 튀어나갈 말이 이번 와을 산맥이라서 뭐 선행 주도권 잡는 데는 뭐 지난번 경주처럼 굳이 힘을 쓸 이유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반반 정도로 보고요. 왕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경주 전개를 뭐 아주 잘했다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는데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날라왔는데 종국에는 걸음이 남았어요. 자, 경주거리가 늘었다 라는 부분이 뭐 나쁠 건 없는데 발주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왕조도 5번 게이트면 1400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발주만 잘 받으면 그냥 바로 와을 산맥 뒤까지도 욕심을 좀 부려볼 수 있는 경주라서 2번, 5번이 쉽게 마무리가 돼도 뭐 크게 할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크게 할 말은 없는 경주인데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복병마가 한도 있어요. 바로 7번 한란이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좀 계속 승부를 좀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계속 걸음이 남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좀 질질질질 끌려서 5등 오고 6등 오고 이 정도 걸음만 보여내고 있는데 항상 승부를 가져갔던 타이밍이 이제 53km에서 한 55km 정도 사이의 부담 중량일 때 승부수를 좀 진하게 던졌었던 말인데 이번에 이제 55km까지 부담 중량은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같이 쪘던 말들이 다 부담 중량이 올라간 상황이어서 체감 부담 중량은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적죠. 그렇다고 본다면 욕심을 한번 부려볼 만한 타이밍은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요. 가장 강점을 보이는 경주거리가 또 1400이기로 해서 발주하고 초반에 조금만 서둘러주면 한 중위권 정도 전개 정도 해낼 수 있는 말이고 직선주로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우선 관심은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인기마 두 마리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은 없는 경주라서 7번 한란이 한번 해볼 만한 레이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좀 가져보겠습니다. 연장 상황 보고 뭐 최저배당 한 방에 3복승을 노리든지 아니면 그냥 7을 놓고 뭐 2번, 5번을 노리든지 좀 대차게 노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략 방법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자고요. 한라마 경주가 뭐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일단은 그만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 아낀다고 해서 뭐 아끼자 똥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때려야죠. 때릴 수 있는 타이밍에. 그렇기 때문에 7번 한라는 슬슬 이제 좋은 승부가 나올 타이밍은 돼가고 있다 라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서울 4경주로 가겠습니다. 1300이고요 국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출입했던 에코존 인기마저 가장 큰 인기를 모을 거고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마필들이 따라가겠습니다. 바깥쪽 9번 루비캣이나 뭐 4번 스타크레이지, 5번 그레이스리 이런 말들 인기권에서 주목을 받을 텐데 일단 가장 기대를 하는 거는 4번 스타크레이지입니다. 스타크레이지 요 말이 뭐 7월 3일 날은 입상도 했고요. 이제 5월 22일 제주인 검사 받고 5월 20일 이제 복귀전을 치른 이후에 걸음 자체가 뭐 크게 나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발주도 되고 뭐 종간 지구력에 조금 아쉬움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아주 크게 뭐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애매한데 지난번 경주가 문제였어요. 자, 튀어나갔죠. 신인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받고 튀어나갔는데 종국에는 섰습니다. 크게 딱히 압박을 아주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안배를 못한 거죠. 결국은 안배를 못하다 보니까 섰는데 공교롭게도 복귀한 이후에 3번의 경주 전부 다 감량 기술을 기승을 시켰었는데요.
이번에는 감량 기수가 아닌 2역 기수가 올라옵니다. 감량이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노선 선회를 좀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소하게나마 우세를 좀 기대를 합니다. 더 선행으로 레이스 주도한다면 나쁘지 않죠. 이번에는 좀 안배를 하면서 버텨내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3번 에코전은 어디서 뛸지가 관건이네요. 지난번에 날라왔는데 결국은 글로벌 스타랑 같이 날라왔죠, 외곽에서. 지난번 경주 정도 추입을 해낼 수 있는 주로인지도 일단 우선 궁금하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 정도 날라올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보다 더 타이트하게 날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됩니다. 가장 큰 인기만데 뭐 배팅권에는 가져가더라도 뭐 세게는 누리긴 좀 애매하고, 오히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여낼 말은 그건 루비캣이에요. 루비캣 지난번 경주 3등을 차지하기는 했죠. 워낙에 두 마리가 좋은 능력을 보여냈었던 경주. 특히나 천선이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뛴 적이 없는데 중위권 정도에서 뛰다가 그냥 날라와 버렸죠. 큰 배당이 터졌던 레이스였는데 애매한 주로 희생양이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루비캣은 더욱더 신기일전 능력을 보여낼 수 있는 경주로 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4번, 9번 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뭐 4번, 3번, 5번 그레이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여줄 능력은 있다고 봐요. 지난번 경주도 자기 자리는 충분히 지키는 걸음을 보여냈고요. 원래는 조금 더 발전세를 기대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다만 상태는 괜찮아요. 준비하는 모습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판단이어서 4번, 5번까지는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는 베테랑 기술을 기승을 시켜서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4번 스타크레이지 쪽에 기대를 조금 더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서울 4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제주 6경주 1200입니다. 한라일보배 대상 경주입니다. 오픈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초시대가 출전을 합니다. 초시대가 출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지난번보다 1kg가 줄었습니다. 63kg예요. 63kg. 다만 이번 경주는 분명하게 욕심을 부릴 만한 경주 조건 상태까지 보이고 있는 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어요. 제주 메인 승부, 제주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자, 초시대를 놓고 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지난번 경주 솔직히 아예 바닥을 쳤으면 이번에 초시대는 의심 없이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꼈다라는 느낌이라. 근데 지난번 경주도 딱히 아꼈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경주 타는 게. 그래서 64를 달고 한번 전력 승부를 하고 난 다음 경주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난번에 그렇게 여력을 남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시대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선전했던 7번 미래왕제 부담 중량 올라갔고, 그리고 수사대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 자체는 그대로인데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감량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경주 조건 속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말이 의욕을 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서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초시대하고 같이 오면 좋고요. 초시대가 빠지면 지난번 경주 정도 좋은 배당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경주로 봅니다. 해볼 만한 경주라고 보고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좋은 도전이 가능한 경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 갈 수 있는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제주 메인 승부로 집중하겠습니다. 자, 초시대라고만 중배당 정도 나오겠고요. 초시대가 무너지면 더 큰 배당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주. 타이밍이죠. 놓고 때릴 분명한 타이밍이라는 판단, 자신감 있게 도전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 제주 메인 승부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로 가겠습니다. 1400이고요. 국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일단은 인기막 킹하너, 6번 킹하너가 주목을 받을 거고 4번 트리플 조이가 주목을 받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두 마리가 전부 다 지난번에 입상을 못했죠. 입상을 못했어요. 아쉬운 차이로. 트리플 조이는 후미에서 날라왔던 내길의 별, 그리고 앞선에서 버텼던 골든 하너에 밀렸고, 6번 킹 하너 역시도 앞에 갔던 강력한
지혜였나요? 은혜 레코드 이렇게 두 마리에게 밀려버렸죠. 뭐 능력을 실전에서 보여낸 말들이라서 딱히 코멘트는 없습니다. 자기 걸음은 보여낼 수 있는 상태들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6-3방을 인정을 하고 6을 놓고 가느냐 4를 놓고 가느냐를 고민을 했었던 경주입니다. 냉정하게. 근데 이제 다른 마필들을 좀 지켜보다 보니까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말이 한 마리 생겼어요. 한 마리. 그 주인공이 바로 3번 원더풀 퍼지라는 말입니다. 3번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번 데뷔전을 1200을 탔어요. 월드참이 나왔던 레이스였고요. 선행으로 대차를 벌렸던 경주였어요. 월드참 나가고 나머지 말들이 이제 그 뒤를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더 잘 써낸 슈팅 리버스가 입상을 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스피드에이스가 3등을 했던 레이스. 스피드에이스 그 다음번에 이제 우승을 했죠. 뭐 이렇게 레이스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원더풀 퍼지는 뭐가 좋았냐면 발주는 무난했습니다. 뭐 아주 늦은 것도 아니었고 주행검사 때 발주가 좀 늦었던 말이어서 데뷔전에 발주를 어떻게 받을까 봤는데 그렇게 발주가 늦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안쪽이 좀 독이 됐다는 느낌이, 직선주로에 딱 들어왔는데 저 앞에 가는 월드참 말고 내가 지금 뛰어넘어야 되는, 추입을 해야 되는 상대들이 일렬로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한 6마리 정도가 제일 안쪽에 있는데 앞으로 6마리 정도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도저히 삐집고 나갈 공간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말을 뺍니다. 6마리 바깥으로. 그래서 추입을 해서 한 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거리 손해를 꽤 많이 본 거죠. 오히려 안쪽에서 막혀서 자기 걸음을 100% 보여내지 못했다라는 느낌. 동타임에 같은 시점에 슈팅 리버스하고 추입 타이밍을 가져갔으면 질 것 같지 않았던 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퍼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안쪽 게이트에다가 지난번 경주처럼 전개가 애매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확 늦는 말들이 많아서 안쪽에서 자리만 좀 잘 잡는다면 지난번처럼 막 5-6마리가 앞선에서 일렬로 뛰어가는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합니다. 게다가 이제 1점팀 말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발주 능력이 좋아졌는데, 자, 이번에도 발주 능력 좋아진다면 이번엔 조금 더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도 있는 전력. 마체도 좋아요. 500km 넘는 말이라서 당당하게 레이스 풀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좀 덜 팔립니다. 복병이죠. 자, 인기마에 대항할 수 있는 전력들 중에서는 좀 가장 기대가 되는 마필이어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뭐 놓고 노릴 수도 있고 현장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뭐 3복승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번이나 6번을 놓고 뭐 2방을 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략 방법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뭐 현장 상태까지 지켜보자고. 일단은 내 돈을 지불을 할 것인가, 내가 배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먼저라서 현장 상태까지 좀 지켜보고 3번 원더풀 퍼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이번 레이스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능성은 충분해요. 자,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6경주 1700 국산 5등급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 제가 중고배당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6경주, 7경주, 8경주가 연속 승부죠. 여기서 좀 결정을 지을 거예요. 이건 중고배당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자, 뭐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경주니까 이거는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좀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기마는 오래 함께하자. 이게 뭐 단독 선행의 메리트를 가져가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인기마로 강하게 팔릴 거고요. 그들이 이어서 지난번에 좋은 능력보인 뭐 바디스타라든가 이런 말들이 이제 주목을 받겠죠. 이번 경주 노리는 말, 자, 쉽게 말하면 놓고 살 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말이죠. 바로 10번 블루인디입니다. 블루인디. 아직까지는 4전밖에 안 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여줄 게 더 많이 남은 말. 자, 이번 경주 4전 뛴 말이 2마리 있죠. 안쪽 오래 함께 하자 하고 여기 봐가지고 10번 블루인디가 이제 4전씩 뛰었어요. 6번 내기대별도 뭐 5전밖에 안 뛰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라든가 능력은 충분히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난번 경주는 욕심을 좀 덜 부렸던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었음에도 뭐 굳이 선행을 안 나섰다라는 느낌? 오히려 1700은 좀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 속에서 출전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 경주는 뭐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그림도 나쁘지 않은데, 지난번에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이번엔 안쪽에 선행을 욕심부릴 만한 말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뭐 거리 경험이 없다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기에는 지난번 거리 경험을 했고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경주를 풀었기 때문에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음 안토니오 기수가 전담으로 타고 있는데 경험도 많고 안토니오 기수 자체가 또 어려운 상황에서 말을 좀 잘 끌고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잘 보여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경주라는 판단을 이미 주중부터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놓고 우리가 중고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던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기도가 지금 사전 인기도밖에 없어서 정확한 인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6등, 5등, 6등, 6등 정도 근소하게 한 6등 정도, 5등에서 6등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자, 그 정도면 괜찮죠. 뭐 가장 큰 인기를 뭐 오래 함께하지 하고 앞에서 그냥 굳어도 최하 10배당 이상의 좋은 배당은 나와줄 것 같고요. 오래 함께하자가 무너지고 나머지 다른 말 복병마들하고 같이 오면 적게는 한 20, 30배에서 많게는 한 4, 50배, 5, 60배 되는 배당도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는 경주라서 저는 이번 경주 중고배당 승부처로 누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큰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10번 블루인디를 놓고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도 분명하게 드리는 경주입니다. 집중력 있게 현장 살피고요. 차분하게 노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번 블루인디를 놓고 노려가는 중고배당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갑니다. 7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요. 자, 이번 경주 한 번 더 강도를 올려가는 중배당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배당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 원래는 7경주하고 8경주 두 개 경주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려야 되나. 자,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라고 판단을 했고 한 번 더 좋은 도전이 가능한 경주 편성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혼전도는 굉장히 높은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말 대충 보자면 원평광야라든가 승군전이지만 11번 다프네 12번 트로트킴 이런 말들 인기를 모을 거고요. 안쪽에는 3번 스피드에이스나 2번 라노마네 1번 젤로스는 잘 모르겠어요. 미르파워 인기를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경주로 보는데 요 중에서 자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말 상태 굉장히 좋다. 자, 이거는 무조건 승부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말이 이번에도 승부가 돼요. 이번에도 승부가 되고 개인적으로는 조시가 아주 제대로 올라왔다라는 느낌까지도 받고 있어서 한 번 더 놓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기도가 분산이 될 거라서 후차권만 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후차권도 어느 정도는 구도가 나오죠. 좋아진 말들 그리고 별로 안 좋아진 말들도 제법 많아요. 인기를 모을 말 중에 지난번보다 상태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말들도 충분히 있어서 이건 해볼 만한 레이스, 재밌는 레이스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배당 이상은 차분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경기로 판단을 하고요. 특히나 놓고 노리는 승부마가 이번에는 분명한 타이밍을 가지고 좋은 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레이스다. 메인 승부로까지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레이스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놓고 한번 제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한 방 때려 먹으면 아주 맛있죠. 지난주 일요일 우리 마무리 승부처럼 한 10배에서 15배 가량의 한방 승부가 나와준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입니다. 8경주 1400입니다. 국산 4등급 레이스. 자,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메인 승부고 자 7경주하고 8경주를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7경주는 조금 더 배당이 나오는 경주, 혼전도가 있는 경주라고 본다면 이번 경주는 배당은 조금 낮아요. 7경주보다. 근데 적중에 대한 안정감이 확실히 높은 경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경주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이 들어와서 경주를 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 적당히 어느 정도 능력을 보이고 가능성을 보이는 마필들 안에서 레이스가 좀 풀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중심에 놓고 때릴 말이 완벽한 컨디션 속에 준비를 잘하고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어서 우세를 인정을 하면서
부착권을 좀 압축을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일단은 두 방에서 세 방 정도로 압축을 좀 해서 공략을 할 거고, 특히나 한 방으로 때리는 막건이 제법 먹을만한 중배당으로 나와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경주다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조금 더 7경주보다는 조금 더 적중에 포커스를 맞춘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경주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노림수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레이스로 갑니다. 구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하고요. 2등급 레이스입니다. 1600m 경주입니다. 최근에 뭐 나쁘지 않죠. 분위기들이 나쁘지 않아서 다들 한번 욕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 것 같아요. 도전해 볼 것 같은 경주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건 5번 천지여걸입니다. 천지여걸. 지난번 경주 레이스를 잘 풀었는데 아쉽게 한 발 차이로 밀렸죠. 한 발 차이로 밀렸고, 일간 스포츠의 대상 경주였다라는 점도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한 종기권 정도 전개하다가 한 발을 써내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더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백색강차에게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일반 경주로 내려왔고, 개인적으로는 뭐 상대들이 최근 기세들은 좋은데 아주 센 강마들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봐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이제 유승환 기수가 대상 경주에서 타고 한 번 더 기승을 하는 상황인데, 유승환 기수가 최근 페이스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이런 말들 좀 잘 타면서 한번 페이스를 다시 한번 좀 돌려는 페이스 체인지를 좀 하는 이런 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뭐 천지여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크게 각질에도 구애를 안 받고 일단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한번 강하게 노려보자 라는 말씀 우선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천지여걸을 놓고 레이스를 풀어가면 될 것 같고, 1600 경주거리라서 뭐 지난번 1400에서 선전을 했던 이번 마이트지도 가능권의 전력으로 기대를 해야겠고요. 뭐 마이트뉴나 큐피드 베이브 될만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를 놓고 해도 현장에서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가장 좀 기대를 하는 건 천지여걸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5를 놓고 레이스를 풀어가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 상황인데요. 인정을 좀 하고 레이스를 풀겠습니다. 바로 7번 티즈바로우즈라는 말이에요. 자, 장관배 그리고 그전 코리안 더비까지 두 번 출전을 해서 더비에서는 4등, 장관배에서는 6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경주력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 이전에는 뭐 4전 뛰면서 2승에 2등 2번 100%의 목승률을 이어가다가 큰 경주 2번에서 좀 도전을 했는데 아주 뭐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토란 같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 말들이랑 붙었던 거고, 그리고 센 말들 상대로 열심히 타서 패배를 한 거라서 큰 의미는 없다 보겠고요. 이번 경주 무엇보다 편성이 좀 약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최저배당으로 형성이 될 사전인기도상 최저배당으로 형성이 될 말이 4번 천군 정도인데, 천군도 센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한 군에서 가능성은 보이는 말 정도로 보는 게 맞고, 편성에 따라서는 인기마가 되겠지만 편성에 따라서는 완전히 비인기마도 될 수 있는 말이어서 천군 정도가 최저배당으로 팔릴 만한 편성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티즈바라우즈가 무너질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인기를 강하게 모으더라도 인정을 하고 후차권 압축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인기가 실리면 좀 불안해요. 천군 같은 경우는 전개도 좀 애매하고 말 능력 자체가 센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인기가 좀 실리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고요. 오히려 상태가 좀 좋아지고 최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 중에서 8번 원더풀 K 같은 말도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번 홀리데이참 지난번 상승세를 좀 이어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돼서 이번에는 아예 박태종 기수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태는 뭐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취입할 수 있는 타이밍만 나온다면 분명히 취입이 가능한 경주여서 9번 홀리데이 참도 관심은 가져볼 만합니다. 오히려 4번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4번 천군 같은 말은 복병으로 팔릴 때 메리트가 있는 말이지 인기마로 팔릴 때 메리트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일단은 이쪽으로 우선 관심을 가져보면서
현장 상태까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번 티즈바라우즈는 뭐 굳이 의심할 만한 레이스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니까요. 놓고 차분하게 압축을 좀 해보자 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27일입니다. 토요일 경마 해설 방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주 흐름 잘 이어가면서, 특히 일요일 흐름 잘 이어가면서 이번 주도 경마를 좀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 과정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열심히 준비하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